안녕하십니까. 9월 27일입니다. 자, 미국 증시 또 추가로 좀 하락을 했어요. 자, 장 초반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분위기. 자, 다우존스 마이너스 1.11%, 나스닥도 마이너스 0.60. 이제 폭락은 조금 진정은 됐는데, 자,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괜찮았거든요. 이렇게 쭉 상승하기도 했죠. 1% 가까이 상승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.44. 자, 근데 바로 좀 밀려났어요. 금방 밀려나고, 자, 이렇게 다시 시가라인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근데 캔들 조합은 망치, 영망치가 이제 나오죠.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바닥 시그널은 거의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. 물론 반등이 나와도 뭐 이 추세를 막 뚫고 나가는 그런 반등은 아닙니다. 근데 그거라도 일단 나와야 돼요. 일단 이런 박스 흐름이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넥라인, 이런 넥라인 반등은 좀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야 하락 진정 효과가 나오고 매수세도 붙고 하니까요. 자, 10년물 국채금리 뭐 이제 거의 4%네요. 3.928.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. 자, 국채도 급등했고, 자, 환율도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. 어제 NDF 시장에서 1,436원 상승하면서 좀 오늘도 좀 쉽지 않은 하루를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연준 의원들 지금 발언들이 이어지는데 뭐 파월 말과 별 다를 게 없어요. 뭐 계속된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들 하고, 자, 근데 뭐 이제 한간에는 이제 긴축이 너무 과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죠. 자, 그리고 아틀란타 연은 총재가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. 불확실성을 높였고 경제 궤도가 어디를 향하는지 대한 의문을 만들게 만들었다. 이렇게. 자, 불확실성이 더할수록 소비자와 기업의 광려는 줄어든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다. 자,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, 유럽 경제도 이제 상당히 걱정되는 발언까지도 했습니다. 자, 이젠 뭐 포인트를 잡아서 저가 포인트가 이제 메리트가 있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겠죠. 자, 나스닥은 아직은 뭐 이전 저가 건드리진 않고 있고요. 뭐 다우존스는 어제 이미 그제죠, 깨버렸고, S&P 500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. 장중에 톡방에서 3630 지지라인, 요걸 안 무너뜨리고 반등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. 근데 지금 그림의 형태를 보면요, 이번에 반등폭이 나와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. 뭐 이런 데서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. 그리고 한 번 더 바닥 체크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리고 10월로 넘어가면서 4Q로 가면서 연말로 가는 분위기는 조금 나아지긴 할 거예요. 분명히 나아지긴 할 텐데 지금 워낙 투심이 얼어붙어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. 일단 환율 진정부터 좀 나와야 특히 우리나라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우리 증시는 이제 이전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. 자, 근데 문제가 2220을 이번 주 제가 저점으로 봤는데, 왜냐면 하루 이틀 약세 그리고 저점 찍고 이제 리턴을 봤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어제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어요. 자, 코스피 마이너스 3%, 코스닥 마이너스 5%, 상당히 낙폭이 컸단 말이에요. 자, 오늘 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우리 시장은 반등하기 그렇게 쉬운 여건이 아니에요. 오늘도. 자, 오늘 이제 몇 프로가 빠질지보다 뭐 오늘 지지점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어제 말씀드린 자리 긴급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자, 긴급 시황이 아니라 라이브 때 말씀드렸네요. 자, 오늘은 뭐 지지선 2200이죠. 당연히 라운드 피가 2200이고 이거 잘못하면 2150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겠어요. 2150. 그리고 요거 코로나 때 올라오던 요 자리 요거거든요. 그래서 2220도 사실 사수가 돼야 돼요. 코로나 반격 2220, 그죠? 그리고 다시 리턴 나왔던 자리가 2150 정도인데 코로나 갭도 그랬고, 자, 이때보다 지지를 못 해주면 상당히 좀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.
자, 오늘 뭐 이 선은 지금 이제 의미가 없어요. 2300도. 자, 이제 여기 갭라인 2290. 그리고 뭐 어제 저가도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. 2200. 자, 이렇게 선을 좀 그어놓을게요. 2200, 2150. 오늘 1차 지지선은 뭐 당연히 2200인데 2200은 깨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. 자, 물론 장중에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장중에 급변하기엔 이쪽 미국 쪽이 잠드는 시간이라는 얘기죠. 잠자고 있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끼케야 움직이는 거 야간 선물인데 그리고 큰 이벤트가 없죠. 자고 있는 동안은. 자, 뭐 중화권 증시는 뭐 따로 놀고 있고. 자, 우리 증시가 제일 약했죠. 우리나라 코스닥이 아마 어제 아시아에서 제일 약했을 거예요. 마이너스 5%. 자,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분봉으로도 이거 뭐 다 치워야 돼요, 이제. 자, 2200. 뭐 보이지도 않는데 아래선이. 그리고 이제 2150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2150은 그러니까 오늘 온다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이제 2150을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이번 주에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오늘도 개파락일 것 같아요. 근데 개파락에서 어제처럼 후반에 밀려나는 최악의 경우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. 어제는 후반에 더 밀려나왔거든요. 초반에 그러니까 시가를 하나도 만회하지 못했어요. 시가부터 계속 빠졌어요. 근데 어제 시가가 생각보다 높았다는 얘기죠. 왜 높았는지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. 저는 갭다운 한 2% 이하로 할 줄 알았는데 1% 다운으로 한 것도 뭐 좀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하나 어제 이미 투매가 하나 크게 받았죠.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보시면 시총 2위인데 보세요. 8.7%예요. 이 시장이 어떻게 버티겠어요? 시총 2위가 8% 떨어지는데, 그죠? 자, 점점 더 뭐 저가 메리트 있는 자리는 나와요. 근데 일단 690도 오늘은 뭐 크게 소용이 없는 자리다. 보시면 돼요. 710은 그대로 놔두고 뭐 키케야 뭐 다음 지지선을 보면 다음 지지선도 막 그렇게 강한 자리는 없어요. 그 다음은 강한 자리가 사실 600이거든요. 근데 뭐 오늘 600까지 빠지면 뭐 말도 안 되죠. 오늘은 뭐 600 한 70 정도, 675 뭐 이런 자리. 자, 뭐 특별히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여기가 강한데라는 지지선이 별로 없어요.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. 끼케야 670 정도 되겠네요. 75, 70. 자, 계산기 한번 볼까요? 675 한번 보면 나누기 692.37 하면 이것도 2.5%죠. 오늘 2.5% 빠지면 또 난리가 나죠. 자, 어쨌든 근데 675가 다음 지지선입니다. 그려는 놓을게요.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. 675에. 자, 오늘 그리고 우리나라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그런 건 있습니다. 아주 많이 빠졌죠. 전 세계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또 오늘 초반 말고 후반에 좀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는 뭐냐면 환율도 그렇고 미 야간 선물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더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오늘도 잘 체크하시면서 일단 하락 진정이 최우선이에요. 하락 진정이. 자, 하락 진정되면 미국 증시도 한번 빠르게 반등은 나올 거예요. 높이. 자, 그때를 좀 볼 필요가 있고,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 증시는 오늘 그러니까 시그널이죠. 대략 모양적으로는 요게 약하긴 해요. 신호가 약간 약하긴 한데 S&P 500으로 보면 오늘 밤이 아닐까. 이제 하락 진정하면서 반등하는 게 오늘 밤이 아닐까 저는 예상합니다. 자, 다우존스도 그렇고 근데 신호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캔들 조합도. 근데 대략적으로 오늘 밤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. 오늘 밤 반등하려면 차라리 개파락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.
자, 굉장히 지금 힘든 장이고, 대응하기 힘든 장이고, 또 변수가 많은 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하시는 게 낫고, 현금 있으신 분들은 그냥 현금을 안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